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기업 실적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주가 부진을 나타내며 다우지수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리비아 사태 격화 우려도 시장에 부담을 줬고 11개 업종 중 6개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2% 넘게 올라 배럴당 6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5개월 내 최고치인데요. 주요 산유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글로벌 원유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공급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수입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해외 직구 세율을 15%에서 13%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품목도 아이패드 등 IT 기기부터 책, 식료품, 의약품까지 광범위한데요. 무려 340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감세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경기 부양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올 들어 급격히 하락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보다 구조조정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생방송으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개개인적으로 다 다를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베테랑 연구원분들이 24시간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많이 마련이 돼 있고요. 또 저희 개인적인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전문가들과 Q&A 섹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셔 큰 도움 얻으시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는데 방향성 없이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홀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전망이 안 좋습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만큼 산업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쪽도 왜 아래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글로벌랩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가 0.3%가량 홀로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1%에서 0.2%가량 플러스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국제유가가 2% 올라서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수요 부분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도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요.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리비아 그리고 이란 쪽에서 내부적으로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공급 차질 측면에서도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참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배럴당 64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5개월 내 최고치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상승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프리시피오가 62%가량 올랐습니다. 암 연구와 진단을 위한 의학용 키트, 의학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것을 전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62% 단기적인 재료 때문에 60% 넘게 급등했다라는 점 참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히스토제닉스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바이오 제약사인데요. 재생의학을 통해서 통증 완화 그리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 치료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56%가량 올랐고요. 6센트 오르면서 오늘 17센트에 마감했네요. 또 하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샘트렉스입니다. 요거는 바이오 제약사가 아니고요. IT 기기 회사인데요. 데스크탑용 IoT 제품, 요즘엔 뭐 IoT 제품,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제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냉장고도 그렇고요. 뭐 청소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데스크탑용 IoT 제품인 스마트 데스크를 출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시장을 위한 다양한 어플을 또 제공하고 있고 기타 전자제품도 많이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샘트렉스의 이 스마트 데스크는 고성능 하드웨어 그리고 모니터, 책상을 하나로 만든 일체형 책상, 일체형 오피스 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48% 급등하면서 2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쉬어가는 역할을 보였고요. 0.6%가량 하락하면서 40센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63달러 선은 지켜냈는데요. MSCI 한국지수 63달러 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SE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18%가량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1달러 6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여자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시간 월요일장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제 아시아 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였었죠. 오늘 새벽 움직임 나온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황, 오늘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가 하락권에서 거래의 마감이 지었고 S&P 500과 나스닥도 상승권이긴 하지만 그 탄력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후반으로 예정된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그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들 그 통계치는 각각 다르지만 2에서 4%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이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팩트 리서치 쪽에서의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요. 기업 실적이 전년 대비 4.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가 2%인데요. 2016년 2분기 이후로 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특히 다우 쪽의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홀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과 GE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보잉사 같은 경우는 투자의견 하향 조정과 함께 737 맥스기에 감사를 결정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 기록했고요. GE 역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비중 축소까지 밀려나가면서 역시 하락폭 깊었는데요. 이 두 종목의 하락세가 다우를 오늘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시황에서는 기업들의 뉴스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재료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점인데요. 미중 협상에 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려가 깊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출발 오늘 나왔네요. 미국 3대 지수 혼조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가보시죠. 유럽 역시 우려감도 있지만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범유럽 지수 보시면은요 0.27% 하락이었고요. 독일과 프랑스 역시 하락, 영국 증시는 상승,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약한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일 쪽에서의 지표가 계속 빨간 불을 켜고 있다는 부분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2월 독일 수출이 나왔는데요. 0.5%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보다 더 깊이 1.3% 감소했습니다. 앞서 공장 수주, 제조 관련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우려 깊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노딜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뉴스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려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수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유럽 시장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시죠. 자, 어제 움직임 보셨습니다만 상승권에서 출발이 나왔지만 끝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보시면요 0.21% 밀렸는데요. 22,000선 심리적인 이 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큰 호재, 악재 없는 구간에서 조용하지만 계속 경계감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가권지수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상승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 가까이 올랐는데요. 대형 IT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큰 폭의 상승세 만선 위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이 대만 가권지수 쪽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요 지수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는 0.84% 올랐습니다. 2주째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강한 업종이 많았지만 특히 부동산과 금융 쪽에 힘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같은 경우는 하락이었네요. 0.42%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미 주요 지수 보시면 전반적으로 플러스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시세가 좋았는데요. 1% 이상 올랐고요. 멕시코 증시도 1%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달러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았고 미중 합성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강세 국면 뚜렷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살짝 제동이 걸렸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 0.33% 하락하면서 97달러 선 초반대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 이어서 보시죠. 자,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리비아 소식이었습니다. 리비아 내전 소식이 각화되면서 그 요인으로 시장은 끌어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WTI가 2% 이상 올랐고요. 브렌트 역시 1.1% 동반 상승세,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쭉 끌어올렸습니다. 금 가격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 27일 이후 처음으로 운시장 1,300달러 선 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금 가격 0.5% 올랐고요. 지난주 주간 단위 하락세를 기록했던 은 역시 상승이었는데요. 0.9% 오늘 새벽 플러스 기록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쭉 둘러봤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까요? 자,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했고 어떤 투자 의견을 왜 제시했을까요? 김희욱 소장과 이야기 이어서 해보시죠.